아직 안 나오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설명입니다. 뭐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설명회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난 20일 설명회 하고 그 2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29일 서명 결의서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 긍정적인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 오늘 순서는 음, 일단 비대위 만행이라고 써 있는데 정말 비대위 만행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비대위가 하는 말, 행동, 지금까지 했던 것들 보면 이제 비대위는 좀 그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사람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한영규 조합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좀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 설명회에 대한 비대위의 어떤 대응, 반응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가 입찰 관련해서 지금 허건 변호사하고 이정무 부조합장이 아주 집요하게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그 부조합장이 편지 보낸 거에 대해서 또 조합원들이 그 뭐 불안해하는 것 같고 누구 말이 맞는지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몇 개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조합원들 최고 관심사가 과연 진짜 그 지난 설명회 때 제2의 둔촌 주공 사태가 반드시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오는 거냐. 근데 이정무 부조합장하고 그 비대위 카페 뭐 두 딸 아빠라는 그 부매니저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둔촌주공은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중단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공사비를 뭐 안 줬기 때문에 중단의 책임은 조합에 있다.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오늘은 제가 그 둔촌주공의 계약서하고 우리 계약서를 놓고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공사비를 뭐 분양 수입을 받아서 그때그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입니다. 우리는 중단할 수 있는 그 계약서상의 조항이 있고 둔촌주공은 사실은 중단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대위 하면 크게 3인방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원정대장 노줄래. 이 조합원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조합원보다 더 설치죠. 그 부친이 조합원이고요. 우리 조합원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친은 그 유명합니다. 우리 3차 옛날부터 34동 주민 3분의 1 이상을 규합해 가지고 재건축 반대해서 14년 동안 조합 설립 못하는데 또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분이시고요. 이제는 대를 이어서 그 자식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PD 수첩을 끌고 들어와서 저를 아주 아작을 내놨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는데 최소한 내가 2배는 갚아줄 겁니다. 이제는 좀 한가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민원 고소 고발을 주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대위 카페 관리자 허건 변호사입니다. 이 양반은 우리 그 2017년 조합원 분양 신청 이후에 승계 조합원으로 매수해서 들어온 중간에 들어온 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소송을 주도하죠. 사실상 패소하고 있어서 문제이고 이 양반이 소송해서 내 피 같은 조합의 자금이 나간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이 그 관리자로 있는 비대위 카페가 온통 명예훼손 범죄에 있던 소굴이고 그 안에서 오늘 내가 이리 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건축 방해 행위가 심하고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그 카페에서도 서로 토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전문가들은 아예 카페에서 강퇴를 시켜가지고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그 난리를 치도록 그렇게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조합장 이정무. 이 양반은 2021년에 조합장이 되기 위해서 대표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작년까지는 부인 그 유명하신 주영희 씨가 대표 조합원이었고 조합의 대의원이었는데 대의원도 대표 조합원도 사퇴를 하고 이정무 씨가 대표 조합원이 돼서 결국은 부조합장까지 들어왔으니까 성공한 거죠. 구체적으로 비대위가 지금까지 한 만행들을 한번 보면요. 그간의 각종 고소, 고발, 소송만 수십 건 했습니다. 수십 건. 이거를 방어하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그 시간을 뺏기고 돈이 들어간 것만도 수억 들어갔습니다. 수억. 그러면서 지금까지 노즐렛이나 비대위 카페나 비대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년부터 이번 달에 곧 한영기나 그 김석중 조합장이 꼭 금방 구속될 것처럼 수차례 그렇게 그 거짓말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구속은커녕 2년 동안에 그 수십 건의 고소, 고발, 소송에서 단 한 건도 진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고소, 고발 건 같은 경우도 거의 10개 중에 9개 정도, 뭐 90% 정도는 사실상 무죄로 종결이 됐습니다. 무죄로 종결이 됐고, 오직 지금 하나 남은 거는 조합장 불법 대출해서 이것도 정식 기소된 게 아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가 있고 아직 검찰에서 기소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저거 한 건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진짜 아무 일 없었어요. 곧 금방 구속될 것처럼 엄청난 불법을 할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그 조합원 여러분한테 그 선동했습니까? 이게 비대위 집단들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김석중 조합장이나 한영기는 구속은커녕 아마 벌금형도 없을 겁니다. 대신 요 비대위 몇 사람은 앞으로 죽을 겁니다. 이제 저도 좀 시마포 1차 아크로 리파크 조합이 정식으로 해산이 돼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서부터는 정말 받은 거에 딱 2배만 내가 되돌릴 거고, 우리 재건축에 그 해를 끼치고 조합원들한테 정신적, 경제적 고통 준 거 반드시 제가 그 대갚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했나요? 각종 민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하고 유명합니다. 뭐 안 해본 게 없죠.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민원, 서울시 민원, 서초구청 민원, 그 다음에 각종 시위는 얼마나 했습니까? 서초구청, 삼성본사, 그 다음에 각종 언론 플레이, 결국은 서울시 아주 강도 높은 합동 점검까지 받았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나온 게 뭡니까? 조합장 잘렸습니까? 조합장이나 한영기가 구속됐습니까?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 해가지고 뭐 고발당했습니까? 결과는 지금 2년 지금 지났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사실상 조합원들은 사기쳐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2억 이상 성금을 모금했죠. 근데 제가 놀랐습니다. 조합원 몇 사람이 저한테 문자 오고 전화 오는데 그간 성금 사용처를 한 푼도 보고하지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몇 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한 2억을 썼다라는 건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겁대가리 상실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저짓 하니까 조합이 함부로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조합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데 저건 문제 삼을 겁니다. 제가 그 조합원들 한테 제가라도 고발해서 반드시 어떤 놈이 어떻게 마음대로 썼는지를 파헤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고발할 겁니다. 자, 이정무 부조합장이 금년에 자기가 부조합장 되면서 7천만 원을 원정대에다 주고 왔다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됐죠. 근데 몇 개월 사이에 비대위가 어떤 활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7천만 원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정무 씨가 발의한 총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조합한테 3억을 선지급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금년 지금 몇 개월 동안 7천만 원을 원정대 누가 이거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9월 달에 또 성금 모금했죠.
그래서 한 200명 이상이 낸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성금 낸 거는 9월 달에 아주 대대적으로 신문에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성금을 모금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신문 광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죽을 겁니다. 진짜 구역질 나는 내로남불입니다. 구역질 납니다. 비대위는 진짜 조합장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서 해임총회 발의해가지고 1년 동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건 정관에 있고 도정법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해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합장님 해임총회에 대해서 진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난리 내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언론 프레이하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핑계로 또 성금 모금을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성금 모아서 누군가는 지금 잘 쓰고 있을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성금을 지금도 이번에도 한 200명 낸 거 보면 참 돈이 많아서 그런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배은망덕한 집단입니다. 배은망덕.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온밸리 5개 단지를 통합해서 지금까지 국내 유일하게, 진짜로 국내 유일하게 우리보다 2년 3년 전에 조합 설립한 단지들도 초과이익 한수제가 분양가 상한제 2개를 다 피한 단지는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몇 조 원이 절감된 겁니다. 몇 조 원이. 이거 누가 했습니까? 통합하고 이때까지 가는 거. 재건축 사상 가장 빠른 새로운 또 역사를 썼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입주까지. 그 다음에 내년에 입주하면 대한민국에서 아크로를 제끼고 가장 비싼 아파트가 건설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입주자가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모든 조합을 다 돕지는 못했지만 2019년에 통매각 카드를 써서 분양가 상한제 피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 착공을 수개월 당겼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차라리 적용하고 한번 붙어보자 해서 분양 수입 한 500억 늘려놨죠. 작년에. 응?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온밸리에서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PD수첩에 2번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국세청에 엄청난 강도 높은 이 조사를 받았고요. 결국은 정말 깨끗하게 아무 영혼도 이론도 세금 추징 없이 끝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중수부, 지금은 반부패 일부 서울중앙지검 거기 내사까지 받아서 지금 종결했습니다. 자, 제가 제 PD수첩이 사실이고 그간에 노줄레나 이런 사람들이 한영기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샤시를 독일 샤시 들어오는데 PD수첩에서 몇십억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까지 건재할까요? 깜빵에 가 있었겠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제가 대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게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자, 9월 7일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이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 노줄레가 신반포 2차 음마아파트까지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30명 왔습니다. 30명. 여기 보시다시피 진짜 창피한 줄 알고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짓을 도대체 언제까지 한 건지. 아니, 부조합장 해임 총회는 조합원들이 판단하는 건데, 법에 있는 거고 정관에 있는 건데 이 짓을 해요. 이 짓을. 그 유명하신 노줄레 선생님, 응? 우리 조합원도 아닌데 참 열심히십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22일이면 어제 그제 또 신문에 나왔어요. 조합원 총회에서 취임 못 받았을 때 1,400 공사비 증액도 대립. 이 엄청난 언론 플레이, 엄청난 민원. 우리 재건축은 아예 뒷전입니다. 우리 온밸리는 아주 그냥 이 걸레가 되도록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부조합장 자리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김석경 조합장 몰아내고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 이 비대위 집단들이에요. 자, 제가 지난 설명회 끝나고 한 그 2시간 정도 있다가 문자를 조합원한테 문자 받은 겁니다. 이거 보시면 처음에 부조합장과 비대위 말을 믿고 그 당시 믿고 창호 크기 등 기대로 후원금도 소액 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후원금 내역도 공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계속 어영부영 카페니 부조합장이니 받은
후원금 내역 쓰임 엉망일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고 쭉 쓰다가 조합장님 막아주세요. 입주 날짜 맞춰 아이 학교로 근처 비싼 옷에 사는 조합원 너무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제발 그들 막아주세요. 이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도 안 했고. 그런데 과거에 비대위에 그 동참해서 이 성금까지 내고 상당히 열성적으로 했던 분인 것 같은데 20일 날 설명회 듣고 한 1시간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십니다. 돌아선 분들이. 반드시 제가 이 성금 부분은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안 되고 고발을 해서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자, 이 오직 조합장하고 집행부 장악을 위해서 PD 수첩을 끌고 왔습니다. 비대위가. 저에 대해서 타워페리스 현장 소장을 사칭했다는 등 온갖 거짓 선동으로 2년 동안 지금도 명예훼손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어이가 없지만 이정무 조합장은 대단한 전문가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이건 엄청난 저한테 모욕이고 자존심 상한 일이고 명예훼손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 노줄레는 법원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오늘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정보입니다. 법원에서 이런 게 함부로 공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준 거 아니거든요. 제가 법원에도 진짜로 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법원에다 소장에도 내 있는 상태인데 정말 무모한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기 지가 뭔데 원베일리 공사 협상을 돕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난리 부르스 치고 있죠. 글쎄요. 아마 저만큼 이 시공사들이 우리 조합에서 저만큼 무서워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협상을 해도 제일 경험자고 잘할 것 같은데 너 빠지랍니다. 그 다음에 전하 김석균 조합장은 옛날로 치면 진짜 아들뻘입니다. 노줄레는. 근데 김석균 조합장이나 저에게 김석중이가 한영기가 등 반말 막말 이런 노줄레가 대장으로 있는 비대입니다. 지금도 이 비대에 믿고 따르신 분들 이제 나오십시오. 자, 노줄레에 대한 대응이 지금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일단 배상하라고 그러고 계속 1억 5천으로 높여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에서 2년째 지금 타워페리스 현장 소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명예훼손하는데 앞으로 이 판결할 때부터는 그런 구체적으로 명예훼손하면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든 이렇게 벌금을 내도록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고소는 지금 노줄레가 왜 고소를 안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실히 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놓고 고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발 고소 좀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서 지금서부터 서서히 한 건 한 건씩 이제 고소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도 있고 해서 이 노줄레 씨 최소한 별 몇 개는 내가 반드시 영광스럽게 달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비대위 상금 유형에 대해서 고발할 거고요. 특히 노줄레 씨 지금부터 그간에 나한테 한 범죄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내가 배로 반드시 갚고 정말로 법무서운 것을 아주 뼛속까지 느끼게 내가 해주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